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 인생 재미있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쾌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자기 인생을 이제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 있고 재미없게 사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이제 어떤 스타일이세요? 재미있게 사세요? 재미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사는 게 이왕 이제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인데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야 나중에라도 후회가 없겠죠. 인생을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어떤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고 해요. 나도 이런 증상이 있나? 이걸 한번 오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생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어떤 증상에 대해서 체크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살아내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그 요소를 걷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인생을 재미있게 사는 법에 조금 더 가깝게 가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이제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 인생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은요, 남 사는 얘기로 즐긴대요. 남 사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연예인 걱정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누가 누구랑 이혼했대. 사실은 그게 아니었대. 누구랑 사귀었대.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어떻대. 왜 그랬대.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됐대. 이런 거. 그 대표적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인생이 재미없다는 거죠. 남의 이야기로 이제 막 이렇게 막 열내고 흥분하고 막 거기에 이제 포커스온 돼 있으면 대단히 이제 그 인생이 결국엔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가십이나 이런 루머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런 이야기들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사실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남의 얘기로 계속 이제 흥분하는 남의 이야기 가지고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소재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 재미없으니까 결국에 나 자신의 이야기 남한테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무심할 필요가 있고 나 자신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재미있게 살려면 나 자신에게 집중. 자, 두 번째. 인생을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특징, 남의 기분을 우선 맞춘대요. 남의 기분을. 그러니까 왜 이렇게 거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거절을 하면 혹시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봐. 그리고 또 내가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선을 넘어서 들어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단호하게 딱 정색을 하고 이렇게 당신 지금 선 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쁠까봐 속으로 끙끙 앓고 스트레스 막 받고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결국에 그게 인간관계를 더 깨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어떤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고 하면 그 사람의 기분을 우선적으로 맞추는 일이 꼭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거절할 때 정중하고 단호하게 정말 거절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나의 어떤 프라이버시나 이런 거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자, 선 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 결국 그런 분명한 이야기들이 그 사람이나 나한테 서로한테 좋은 일이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관계가 깨지지 않고 결국 인생이 재밌어지겠죠. 그래서 남의 기분을 무조건 우선적으로는 맞추지 마십시오. 자, 또 세 번째 어떤 걸까요? 인생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은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모두가 나를 인정해야 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이제 전전긍긍하는 거죠. 누가 나를 못마땅해 하면 이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팀장이 나를 혹시 못마땅해 한다. 그러면 직장을 옮겨야 되나 이제 이 생각부터 하는 거죠. 다들 나를 좋아할 수는 없는 건데 말이죠. 나를 못마땅해 하거나 잘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저 사람은 나를 못마땅해 하고 잘 나하고 안 맞아 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서로 맞는 사람도 있으면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면 내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꼭 어떤 저 사람한테 신뢰를 범하거나 내가 저 사람한테 무례하게 굴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예의 바르게 했는데도 그렇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런가 보다 하셔야지 좋은 겁니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면 스트레스 받고 인생 재미없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지 내 인생이 즐겁습니다. 자, 네 번째 어떤 걸까요? 내가 좋은 것보다 남이 좋다는 걸 더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재미가 있을 리가 없겠죠. 내가 좋은 것보다 남이 좋다는 걸 더 먼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SNS에 대해서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죠. 저도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제 혼자 일하는 사람이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집중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유튜브라든지 뭐 기업 강연이라든지. 그러면 혼자 하는 이제 사람의 시간이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SNS가 자기 브랜딩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그것까지 막 그렇게 올리고 이러는 게, 그러니까 인스타나 뭐 이런 쪽으로 올리고 그러는 게 너무 버겁더라고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처음엔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막 부담감을 많이 가졌는데 나중에 이렇게 탁 놨어요. 내가 이제 완전히 안 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정말 이제 올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만 이제 SNS를 활용하자. 뭐 내가 그렇게 괴로우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SNS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런 계정을 그렇게 활발하게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선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회사 눈치 보느라고 한다. 이런 지인들도 있더라고요. 또 이제 다른 친구는 이제 팔로워가 어느 정도 되는데 나는 없으면 그게 자존심 상하니까 내가 별로 내 취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막 꾸역꾸역 한다.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내가 좋은 것보다 남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행복하겠냐고요. 안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책을 좋아하는 사람 책을 보고, 만화 좋아하는 사람 웹툰 보고, 뭐, 요즘 전혀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뜨개질이 좋으면 뜨개질 하는 거죠. 그리고 나 좋은 거 내가 해서 행복할 만한 거를 하는 게 내 인생을 즐겁게 사는 그런 방법이고 그게 남는 장사인 것 같습니다. 인생에 남는 장사. 자, 또 볼까요? 5번째는요. 욕먹기 싫어서 매사에 완벽하게 드는 거예요. 매사에 완벽해지고 싶다는 거. 그러니까 남한테 욕먹는 거 정말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좋은 일이죠, 사실. 그렇게 해야 이제 자기 발전에도 좋은 일이니까. 근데 이제 그게 지나쳐서 일에 대해서 막 실수할까봐 너무 신경 쓰고 집착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보고서를 쓰는데 오탈자가 절대로 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욕먹고 그럼 죽기보다 싫어. 이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별로 중요한 보고서도 아닌데 보고 또 보고 혹시 또 틀렸을까 또 보고 아예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그게 대단히 인생을 힘들게 하죠. 이게 만약에 눈 퀭 하고 막 다크서클 내려오는 거예요. 별 중요하지도 않은 그냥 윗사람이 이렇게 훌투덕 보고서 말아야 될 그런 보고서에도.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그런 이제 자기의 완벽주의 때문에 자기가 이제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은 자, 내 보고서는 딱 3번 검토하고 손 뗀다. 이런 어떤 원칙을 정해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6번째 볼까요? 모든 문제는 이제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 정말 인생 재미없게 사는 방법입니다. 교회,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참 좋은 문장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일에 대해서 적용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어떤 이제 리더로 있을 때 그 팀원의 일도 실수도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신뢰받는 팀장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소양이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 재미없게 하는 거죠. 모든 문제가 다 내 탓이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팀 분위기가 싸해요. 회식 분위기 흥이 안 나요. 근데 그게 나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 상사가 엄청 기분이 저기압이에요. 그럼 내가 뭐 잘못했나? 거기서 그 생각부터 딱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모든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지 말자. 좀 그런 어떤 중압감으로부터 가벼워지자라고 생각해야 인생이 이제 즐거워집니다. 자, 7번째.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되는 존재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재미없겠죠. 그러니까 회사에 뭐 내가 있어도 없어도 뭐 상관없지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 나 없다고 큰 문제. 모임에 나 안 나간다고 크게 아쉬울 사람도 없고 뭐 별 문제 없을 거야. 그러면 이제 본인이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나 존재감도 없고 내가 없어진다고 해도 세상에 크게 아쉬워할 사람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 자존감이 대단히 많이 이렇게 낮은 사람이 되겠죠. 회사에서도 그런 생각 가지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설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곳이 조금 더 발전하고 좋은 곳이 되기 위한 어떤 나의 아이디어, 나의 성실한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 그 일에 내가 기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내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이 없으면 완전히 수동형으로 바뀌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이번 일 망했으니까 다음 생도 완전히 망했다고 치부해버리는 거. 이러면 정말 인생 재미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사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진급 누락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잘해보겠다는 생각이 이제 없어지는 거. 왜? 그 회사에서 난 망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한 번 진급 누락됐다고, 또는 그때 만난 직장 상사하고 굉장히 사이가 틀어졌다고 그 직장에서 완전히 난 실패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실패하는 거죠. 그러나 그 한 번만이 내 실패는 아니야? 그것 때문에 난 망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다시 어떤 반전의 어떤 그런 기회를 계속 찾는 것이 내 인생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바로 이제 회복력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교재에서 어떤 이제 얘기하는 거, 심리학에서 역경 속에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능력, 회복력, 이런 것들이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인생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다 거꾸로 뒤집어서 인생을 재미있게 사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내가 노력할 때 그런 회복력도 훨씬 더 곰곰 탁 튀어오르듯이 그렇게 강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힘든 일을 겪었다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자, 잘했어. 실수했지만 포기하진 않았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뒤처졌긴 했지만 난 멈춰 서진 않았잖아. 잘했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승민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